자, 그럼 이제 원래 해야 되는 걸로 돌아와서, 자, 설명됐으니까. 여기 인덱스 쪽에서, 자, 메인으로 우리가 링크를 해서 갈 수도 있기는 하지만, 처음부터 그냥 여기는 메인 페이지로 바로 가게 할 수도 있어요. 처음부터. 이런 걸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HTML 쪽에서는 최초에 인식하는 파일은 기본 옵션이 인덱스로 잡혀 있어요. 바꿀 수는 있지만, 그걸 우리가 바꿀 수는 없어요. 우리가 바꾸는 게 아니라 서버 개발자가 바꿔주는 거예요. 회사의 서버 개발자가 있는 경우가 거의 다지만 디자인 위주로 가는 회사들은 서버 개발자는 단 한 명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 직원이 100명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회사도 가끔씩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초의 파일을 인덱스로 그냥 집어넣고 쓰시는 게 제일 속편해요. 그래서 자, 인덱스에서 그럼 여기다 그냥 메인 페이지 만들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가끔 어떤 페이지는 어떻게 돼요? 스킵 페이지가 들어가죠. 요즘엔 많이 없지만 그래도 영화 페이지 같은 거 보면 들어가기 전에 홍보 영상 딱 띄워주고 스킵 누르면 들어가게끔, 그런 페이지를 중간에 껴넣으려고 한다면 인덱스를 지우고 또 만들어야 돼. 굉장히 불편함이 생겨요. 그래서 차라리 인덱스는 그냥 거쳐간 하나의 관문이에요. 네, 입장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메인으로 연결할 거냐 아니면 다른 쪽으로 연결할 거냐, 그것만 걸어주면 된다는 거죠.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다이렉트로 연결을 시키는 방법은요, 별거 없고 자바스크립트로 제어만 하시면 됩니다. 자, 자바스크립트 제어할 거기 때문에 스크립트 태그를 사용할 거고요. 자, 자바스크립트는 헤드 안에 넣어도 되고 바디 안에 넣어도 된다 얘기 드린 적 있습니다. 자, 이렇게 써도 되고요, 이렇게 써도 돼요. 네. 속도면서 이게 더 빠르긴 한데 지금은 유행상 이게 좀 더 많이 씁니다. 자, 여기다가 자, 뭐라고 쓸 거냐면 윈도우 닷 로케이션은 다운표하고 쌍따옴표든 헛따옴표든 관계없습니다. 여기서 현재 위치에서 HTML 안에 있는 메인으로 가라. 현재 위치에서 HTML 폴더 안에 들어있는 메인 닷 파일로 이동하시오. 그럼 메인 페이지로 가게 됩니다. 이게 끝이에요. 자, 약간의 해석이 좀 필요하겠죠? 자, 여기서 말하는 윈도우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인터넷 키면 가장 띄우는 뭐예요? 브라우저. 그 브라우저 이 자체를 윈도우라고 합니다. 네. 내가 보고자 하는 창이잖아요. 그렇죠? 윈도우즈 OS 말고 이게 윈도우예요. 또 다른 브라우저는 다른 브라우저 자체가 윈도우고요. 자, 그 안에 썸 로케이션이라는 얘기는 브라우저를 통해서 뭐 해라? 이동하시오 라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브라우저를 통해서. 내가 열은 페이지가 index.html이었다면 그 브라우저를 통해서 어디로? 현재 위치에 있는 HTML 폴더 안에 메인 HTML로 이동하시오 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작성하는 겁니다. 자, 형태를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메인으로 갑니다. 인덱스 이제 안 쓸 거니까 닫고 main.html을 켜서 다시 세팅을 해줘야겠죠. 기본 HTML5 형식과 랭귀지, 자, 한국어를 코리아 세팅하고, 메타 태그 얘뿐이 아니라 메타 기본 세팅도 해주고, 추가적으로 익스플로러 세팅도 해줘야 되니까 우리는 익스플로러, 자, cc:ie 하고 탭하시면 됩니다. 그럼 익스플로러로 아예 세팅이 바뀌어버려요. 자, 이해죠? 조건부 주석. 이 안에 스크립트 태그를, 자, src 파일을 불러옵니다. 익스플로러 안에 html5 shiv 안에 리스트 안에 html5 shiv.min.js 파일을 불러올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파이 안에 있는 pi2.js. 해석이 맞는지 한 번 더 점검하시고, 네, 문제 없네요.
쓰셨으면 중간 내용 추가로 더 쓰겠습니다. 5번째 줄 밑에다가 더 쓸게요. 자, 이제는 우리가 CSS 파일을 리셋과 커먼 CSS를 불러와야 하는 상황으로 바뀌었죠. 그러니 자, 우리는 이전에 링크 태그로 릴리즈로 해서 사용하셨을 텐데 이것도 단축키가 있어요. 그냥 LINK 하고 탭하시면 돼요. 하고 위치가 CSS 안에 베이스 안에 점 슬러시가 아니죠. 점 슬러시죠. 왜냐면 요 메인을 기준으로 보니까 하나 나가야 되잖아요. 여기도 점 2개. 이렇게 되면서 이제 위치가 자꾸 틀어지는 거예요. 확인하세요. 자, 베이스 안에 reset.css와 common.css와 src 안에 넣었겠죠, 제가. src 안에 들어있는 main.css 3개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됐으면 요거 하나씩 탭 해가지고 내용 담으시면 되겠죠. 자, 차후에는 CSS에서도 불러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로 알려드리긴 하겠지만 일단은 그렇게 하면 속도가 너무 느려지기 때문에 기본 옵션으로 세팅하겠습니다. 다음 reset CSS 파일이 필요하겠죠. reset CSS는 베이스 안에 있으니까 열어서 자, reset CSS 파일 열어주시고 자, CSS 불러오실 때는 주석을 달아서 쓰고 그 전에 캐릭터 셋 UTF-8 세미콜론까지 세팅을 해서 문서의 옵션을 언어 설정을 해줘야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 자리에다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리셋 세팅을 진행을 합니다. 그게 HTML body 가로값 100% 높이값 100% 자, 그 다음에 HTML과 body에 들어있는 마진 없앨 거고 패딩도 없앨 거고 혹시나 모르는 보더도 없앨 거고 아웃라인도 없앨 겁니다. 근데 HTML과 body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div 그 다음에 h1, 2, 3, 4, 5, 6 그리고 PRE 그렇죠. 이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사실 div는 마진, 패딩, 보더가 없기 때문에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되는데 겸사 그냥 한 번 더 써준 거고요. 자, 추가적으로 이미지 태그는 인라인 요소인데도 불구하고 약간의 마진과 그 다음에 보더가 존재해요. 이것도 날려준 거고요. 자, 추가적인 세팅 몇 개 더 하자면 저는 피규어 그 다음에 피그 캡션 이미지를 잡는 박스에 대한 내용이죠. 거기에다가 저는 HR도 처리할 거고요. 그리고 헤더와 아티클과 섹션과 그 다음에 NAV와 푸터와 A사이드와 메인과 뭐 이런 아이들까지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전에는 얘네들을 따로 만들어서 처리를 하기는 했었지만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 얘네들을 인식 못하는 익스플로러는 거의 쓰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쪽으로 몰아서 해준 거고요. 혹시 모르니 이 아이들을 혹시 모르니 얘네들에 대해서는 디스플레이 블럭 정도는 쓸 수 있습니다. 자, 너무 기니까 조금 순서를 배치를 다시 할게요.
자르고 붙이고. 자, 그러면서 추가적인 세팅, 리스트 같은 경우는, 자, 여기 리스트도 빼먹었군요. 리스트 빼먹었으니까 다시 ul, ol, li, dl, dt, dd까지. 자, 이때 ul, ol, li는 분리 기호를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따로 다시 빼서 리스트 스타일을 없앨 거고요. A 요소, 링크를 가지고 있는 A 요소의 경우는 텍스트 데코레이션도 없앨 거고, 글씨는 따로 들어가니까 글씨 색깔을 부모를 따라가게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지정된 어떤 컬러로 주고 한다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주셔야겠죠. 일단은 그냥 inherit으로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색깔을 만들었었는데 그냥 부모 컬러를 따라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inherit. 자, 여기에 잘 보시면 HR도 제가 보더를 날렸어요. 이유는 HR 태그를 쓰기는 쓰는데 실제로는 눈에 보이는 요소를 쓰지는 않더라고요, 대부분. 그래서 날립니다. 근데 만약에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쓸 수는 있어요. 자, HR 태그를 쓰기 쓸 건데 난 선을 쓸 건데요. 그러면 보더, 버텀, 1픽셀, 솔리드 해서 이미 원하시는 어떠한 컬러를 따로 지정을 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따로 만드는 이유는 HR을 써서 한번 디테일하게 보시면 모양이 한 줄이 아니라 좀 다르게 나와요. 약간 입체 같은 느낌을 두 줄이 먹어버려서 저는 그런 걸 싹 날려버리고 해주는 거예요. 자, 더 많은 것들이 있고 더 엄청난 것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들 일단 외우셔야 되는 거 위주로 썼고요. 한 두 가지만 더 추가로 옵션 붙이겠습니다. 바로 폰트에 관련된 거예요. 폰트에 관련된 내용에서 웹폰트까지 제가 들어가진 않겠습니다만 기본적인 서체 크기가 있습니다. 그게 16픽셀이에요. 그 16픽셀을 다 뭔가를 조금씩 바꿔가지고 처리를 하기도 해요. 근데 저는 이 16픽셀을 그대로 가지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자, 위에다가 HTML과 바디보다 그 전에 세팅하는 값이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루트예요. 자, 이렇게 생긴 거 거의 처음 보시죠? 자, 콜론 루트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자, 콜론 하나만 붙이는 기능, 하나 또는 두 개만 붙이는 옵션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슈도코드라 그래가지고 호버, 액티브, 비지트, 애프터, 비포 등등등 그런 것과 같은 건데 루트라는 뜻 자체가 뭐예요? 뿌리라는 뜻이잖아요. 최초의 세팅에서. 근데 최초라는 그 값이 뭐니? 없어. 그냥 무조건 최초야. 아무것도 없는 상태. 일 때 나는 이렇게 세팅하겠습니다. 이 뜻이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자, 폰트 사이즈를 서체 크기라는 뜻이죠. 서체의 크기를 저는 16픽셀로 세팅해 놓고 쓰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사실 기본이 얘는 맞아요. 근데 중간에 누가 자꾸 틀어요. 그걸 미연에 방지하려고 일단은 이 값으로 해놓는 거죠. 즉, 이 얘기를 쓴다는 얘기는 픽셀이란 단위가 아니라 다른 단위로 바꾸겠다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알고는 계세요. 자, 그리고 폰트, 서체도 바꿔줘야겠죠. 서체도 루트에서 쓰기도 하지만 굳이 여기까지 가지는 않고 걔네들은 이쪽 HTML과 바디 쪽에서 세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 여기다가 폰트 패밀리라고 쓰고요. 자, 폰트 패밀리는 말 그대로 서체입니다. 이때 여러분이 쓰시는 서체들은 대부분 웹의 경우는 명조체 계통보다는 고딕을 쓰겠죠. 좀 더 명료하고 좀 더 정확하게 보여줘야 된다는 뜻으로. 그래서 고딕이라는 뜻으로 sans serif라고 세팅을 하는 건데요. sans serif라는 뜻이 고딕이라는 뜻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자, 더 이야기하지는 않을 거고요. 자, 그러고 나서 작업을 진행하려고 봤더니 한 가지 정도 더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어드레스 하는 김에 ABBR도 할게요. 자, 어드레스 태그와 ABBR 둘 다 써보신 적이 있습니다. 어드레스는 회사의 주소나 내용들을 입력하는 곳이잖아요. 글씨가 기울여야 되죠. 근데 대부분 거기 쓰는 거 기울인 거 별로 안 좋아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폰트 스타일을 논이 아니죠. 노멀 기본으로 돌려라. 기울이지 않은 걸로 해라. ABBR 같은 경우는 밑에다가 점선사 쭈쭈쭈 표시가 되죠. 두 문자로 처리하는 거니까. 그래서 텍스트 데코레이션 자체를 아예 그냥 없애버리면 편하겠죠. 자, 이런 식의 추가 세팅을 했습니다. 자, 앞으로도 계속 리셋 CSS는 늘어날 건데 이전에 들었던 내용과 조금씩 달라지고 있고 더 추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 항목들을 자주 보시고 기억을 해주십시오. 이걸 못 쓰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 인터넷 찾아가지고 긁어가지고 갖고 와서 붙여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되면 수정하는 게 더 이를 수도 있습니다. 자, 리셋 CSS 설정 혹시 시간 더 필요하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커먼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커먼 CSS고요. 여기는 굳이 캐릭터 셋 UTF-8을 쓰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왜냐? 리셋을 불러온 다음에 커먼을 불러오는 거잖아요. 여기는 위에 처음에 만들었던 이 리셋의 개념을 이어서 쓴다라는 개념이에요. 문서만 다르지 사실은 같은 걸로 인식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쓰고 싶으면 쓰십시오. 자, 그 다음에 내용 써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커먼 CSS는 몇 개 없습니다. 첫 번째, 히든. 자, 디스플레이 블록 해놨고, 그쵸? 가로값, 높이값, 오버플로 히든. 그리고 하나 더 하면, 포지션. Z, 인덱스, 마이너스 1. 끝. 자, 그리고 클리어픽스. 저는 클리어픽스라고 풀로 다 쓰는데 어떤 분들은 너무 길어요. 그냥 저는 클리어 CF만 할래요. 하시는 분도 계세요.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자, 저는 가급적이면 알아볼 수 있는 단어 위주로 쓰는 것을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이라서. 자, 클리어픽스하고 얘는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애프터. 근데 익스플로러 때문에 한 번 더 쓰죠. 두 개 쓰기 위해서. 자, 공식적으로는 얘가 표준이에요. 얘가 맞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컨텐트 빈 항목을 하나 만들어 주는 거고요. 자, 지금은 큰 문제가 없기는 하지만 오페라 같은 경우는 이걸 띄어쓰게 하지 않으면 이 기능이 아예 안 먹었었어요. 그래서 컨텐트하고 이 사이를 띄었었던 거고 지금은 버전업이 되면서 사실 붙여도 관계는 없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관행상 쓰고 있다는 거. 자, 디스플레이 블럭 처리하고 클리어 보스 하시면 됩니다. 자, 지난번에 보셨던 것처럼 사실 가로값, 세로값 안 써도 문제는 없어요. 자, 다 쓰셨으면 메인으로 돌아와서 간단하게 문서 쓰시고 서버를 한번 실행시켜 보시면 되겠죠. 뭐 인덱스 HTML 다이렉트로 더블 클릭해서 실행하셔도 사실 문제는 없지만 가급적이면 서버 컨트롤 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노드.js로 우리가 설치를 했던 브라우저 싱크를 통해서 브라우저 싱크 스타트 서버 파일즈 해서 구동하시면 돼요. 되는데 자, 이 용어 매번 외우시기가 힘드신 것 같아요. 근데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자, 외우셨으면 좋겠지만 또 나중에 컴퓨터 집에 세팅하고 설치해야 된다. 이거 잊어버렸어요. 안 돼요. 하시는 것보단 그래도 이게 나을 것 같아서
하나 더 패키지를 설치하겠습니다. 패키지 이름은 인스톨 패키지, 브라우저 싱크예요. 자, 브라우저 싱크가 어디 갔니? 없어졌네요. sync 있나요, 여러분들은? 아, 네. 그럼 전 아마 설치했었나봐요. 네, 있네요, 브라우저 싱크. 브라우저 싱크를 깔면은요, 굳이 여기서 막 이거 안 하셔도 되기는 해요. 단점은 있어요. 쓰다 보면 끊겨요. 쓰다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툭 하고 튕겨가지고 아예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그냥 간단하게 테스트할 때만 쓴다 라고 설명드리고, 자, 인덱스 얘를 써야 되기 때문에, 자, 브라우저 싱크를 켜려면 얘는 좀 특이하게도 열려있는 문서를 기준으로 브라우저 싱크가 잡혀버려요. 그래서 전혀 다른 아이가 걸릴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바꿔줄 건데, 꼭 열리는 게 또 HTML이면 그나마 괜찮은데, 여기 위에 브라우저 싱크가 떠있잖아요, 메뉴에. 자, 눌러보세요. 자, 메뉴에는 브라우저 싱크 버튼을 딱 눌러보면, 여기 스타트. 처음에 무슨 파일로 시작할 건가요? 체크되어 있는 항목이 있어요. 인덱스로 체크가 되어 있으면 맞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뭘로 되어 있냐면, 커먼 CSS가 체크되어 있어요. 그럼 전혀 다른 게 실행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안 떠요, 그러면. 그러니, 기본인 아이 또는 메인을 잡아갔을 거예요. 저는 넘어가는지 보게 하기 위해서 인덱스를 체크하겠습니다. 여기 없다면 인덱스를 한번 이렇게 열어준 다음에 보면 열립니다. 자, index.html 선택을 하고 다시 보고 들어간 거 다시 체크하고 런치 실행 버튼을 누르시면 기본 브라우저로 잡혀있는 아이를 가지고 실행합니다. 이때 요거 물어볼 텐데 이거 그냥 허용 안 하겠다고 하시면 이거 실행 안 돼요. 브라우저 실행 안 되니까 허용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안 그러면 맨날 여러분들이 직접 크롬 열어서 여기 로컬호스트 3점 꼭 써줘야 돼요. 귀찮아요. 자, 그래서 아까 저는 인덱스를 기준으로 잡았는데 알아서 main.html로 찾아가고 있죠. 이렇게 하는 거다 얘기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편하기야 이게 많고 편하죠, 사실은. 자, 그래서 글자를 수정하시면 같이 변형되는 것을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동으로 저장하면 바뀝니다. 이 자리에 아까 보셨던 이 형태를 가지고 만들어 봐야겠죠. 필요 없는 거 닫고. 자, 기능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레이아웃을 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한테는 지금 저한테는 기능사라는 단어는 아예 없습니다. 자, 현재 기준에서 가로값 1200에 높이값 100, 300, 200, 100 이라는 값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하시면 돼요? 자, 100 더하기 300 더하기 200 더하기 100 하면 700이니까 1200에 700대를 만들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 이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다가 id wrap 하고 바로 넘어가셔도 되기는 하겠지만 하나 둘 셋 넷 우리 이미 뭐 할지 알고 있잖아요. 그럼 써주면 더 편하죠. 여기다가 헤드 박스와 그 다음에 섹션 저는 뷰 박스로 할 거고 그 다음에 아티클 저는 여기다가 컨 박스라고 이름을 지을 거예요. 그리고 푸터 풋 박스라고 이름을 지어서 만들어 줄 겁니다. HTML에다가 해당하는 각 태그를 먼저
만들어서 세팅을 해주시고, 이제 CSS로 넘어가서 할 건데요. 자, 이거 단어 CSS에서 보고 쓰면은 시간 오래 걸리겠죠. 자, 이제 유령. 이 단어는 똑같은 단어가 없어요. 근데 앞에 있는 이 ID는 똑같은 단어가 많죠. 근데 이렇게 ID만 잡으면 중간에 어딘가 다른 아이가 잡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잡아요. I부터 따옴표까지. 자, 일부러 I부터 이 따옴표까지 단어인 것처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컨트롤 그리고 D라는 키를 누르면 동일한 내가 선택한 것과 같은 것들을 같이 잡아줘요. 컨트롤 D, 컨트롤 D, 컨트롤 D, 컨트롤 D. 그럼 자, 어떻게 하시면 돼요? 키보드 방향키로 오른쪽 방향 딱 누르면 선택한 얘는 해제가 되고 여기서부터 커서가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해당 한 단어 자체를 한꺼번에 잡겠다. 어떻게? Shift 컨트롤 누르고 방향키 딱 누르면 단어로 잡죠. 워드랑 다른 건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컨트롤 D, 컨트롤 D, 컨트롤 D, 컨트롤 D 해가지고 방향키 딱 잡고 Shift 컨트롤 그럼 컨트롤 C 갖다 쓰면 되죠. 한 번 더 할까요? 자,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잡아요. 이렇게 선택해요. 그 다음에 컨트롤 D 누르면 얘랑 똑같은 모양을 가진 아이를 한 번 더 중복으로 잡아요. 컨트롤 D, 컨트롤 D, 컨트롤 D.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하는 것보다 얘가 더 빠르겠죠. 자, 그 다음에 키보드의 방향키를 오른쪽으로 딱 눌러요. 살짝. 그럼 선택한 거 해제가 되고 끝으로 가겠죠.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고 방향키 오른쪽을 누르면 어떻게 돼요? 한 단어 기준으로 점프하는 거잖아요. 점프하는 거죠. 근데 이때 Shift만 누르고 움직이면 추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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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하겠다는 뜻이죠. 글자를. 자, 이 원리를 가지고 저는 Shift와 컨트롤을 같이 잡고 방향키 잡아버리면 그 단어들을 다 복사할 거 아니에요. 해서 컨트롤 C 하면 똑같은 이름들을 가지는 아이들을 한꺼번에 잡고 우리는 이거 사용할 src의 메인 CSS로 가서 뭐 하면 돼요? 다이렉트로 붙여놓고 나머지 작업하시면 되겠죠. 네. 그럼 더 좋은 점은 뭐냐?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복사해서 붙여넣는 것 뿐이 아니라 컨트롤 키 누르고 엔터, 시프트 컨트롤 키 누르고 엔터 하시면 컨트롤 엔터는 바로 아랫줄을 빈칸을 만드는 거고 시프트 컨트롤 엔터는 위에 줄을 빈칸을 만드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자, 커서가 지금 전부 다 갖고 있잖아요. 컨트롤 엔터 누르면 여러분들이 매번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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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이거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컨트롤 엔터. 근데 난 아래가 아니라 위쪽으로 올라가고 싶은데 한다면 Shift 컨트롤 엔터. Shift 컨트롤 엔터는 위로, 컨트롤 엔터는 아래로예요. 공백을 만드는 거죠. 그럼 컨트롤 슬러시 누르면 주석을 만드는 거니까 붙여놓고 나머지 붙이면 뭐가 되겠어요? 영역별 구역이 쉽게 구분이 되겠죠.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사용해서 최대한 빠르게, 최대한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랩에서는 아까 가로값 1200 픽셀이었죠? 높이값 700 픽셀이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기는 하지만 자, 우리는 이 감싸고 있는 부모의 높이를 이렇게 값을 주는 게 아니라 뭐 하기로 했어요? 오토로 주기로 했잖아요. 물론 쓰셔도 돼요. 쓰셔도 되긴 하지만 가급적이면 저는 안에 내용이 채워지면 계속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만들고 싶어요. 오토로 쓸 거예요. 하지만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있는 게 아직 없어서 보이지 않는다면
min height를 써서 최소한의 높이 값을 맞춰주는 거죠. 그럼 min height 해가지고 뭐 300픽셀 쓸 수 있겠죠. 구분하기 위해서 백그라운드 컬러. 이제 같은 수치면 회색이다 라는 개념 알고 계실 테니까 써서. 자, 그리고 가로값이 정해져 있으니까 얘는 한쪽으로 쏠릴 거예요. 무조건 가운데 딱 맞추게 하려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네, 마진 오토라고 쓰면 처리가 되겠죠. 결과 확인해 보시면 만들어집니다. 최소한의 높이값만 해놨기 때문에 300만큼만 만들어지는 거고요. 여기에 헤드박스는 1200 그대로 꽉 차게 할 거니까 가로값 100%에 높이값 100 픽셀. 그쵸? 자, 뷰박스 같은 경우는 가로값 100%에 높이값 300이었고요. 자, 얘 같은 경우는 가로값 100%에 높이값 200이었고, 풋박스는 가로값 100%에 높이값 100인가요? 네. 색깔을 넣지는 않았지만 사이즈가 존재하고 플롯이 아닌 형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위아래로 늘어나겠죠. 해서 구획한 부분을 느낌을 보고 싶다면 백그라운드 컬러를 이용해서 적당하게 색깔을 입력을 해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미세하게 색깔 다르죠? 네. 자, 설정해놨기 때문에 위에 있는 백그라운드 컬러 회색은 날릴게요.